대한민국의 희대의 사기꾼 큰손 장영자 사건에게요. 1982년에 발생한 경제범죄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와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이를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명성그룹 사건과 영동개발진흥 사건과 함께 5공화국 시절 3대 금융부정 사건 중 하나로 흔히 장이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장영자의 출생 1944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영자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인척이었습니다. 탤런트 김주승의 장모로도 알려졌으나 김주승은 생전에 그녀의 딸과 이혼하였습니다. 개성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종교는 불교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세 번째 남편 이철이와 함께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큰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44년 10월 25일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에서 장병준과 이화섭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3남 4녀 중 세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장영자가 9살 때인 1953년에 서울로 이주했으며 명동성당 옆에 위치한 개성여자중학교와 개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실업 초급대학 보육학과에 입학했으나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로 편입하여 졸업했습니다. 장영자의 고모부 차보류는 큰 인쇄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영자는 이철이의 부인이며 탤런트 김주승의 전 장모이기도 합니다. 장영자의 언니 장성희는 전두환 장인이자 이순자의 친정아버지 이동규의 동생 이규광과 결혼하였습니다. 장영자가 숙명여자대학교 재학 시절 장영자는 메이퀸으로 뽑히기도 할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첫 결혼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두 차례 이혼하였습니다. 그중 남편 대학음속 사장 김수철에게서는 아들 김모 씨와 딸을 두었습니다. 1979년 당시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지낸 이철이를 만났으며 1982년 2월 이철이와의 결혼 당시 서울 장충동 사파리 클럽에서 부유한 집안의 내력을 앞세워 정관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여 초호화판 결혼식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1982년 남편을 앞세우며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사기 사건인 장영자 이철의 금융사기 사건을 주도해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장영자는 어떤 여자인가? 장영자는 사채시장에서 거물로 알려진 인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자는 젊은 시절부터 미모와 뛰어난 지략으로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도 장영자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영자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형부 이규광이 증권정보나 주요 인물을 소개하며 금전 관리 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그녀는 이미 부동산과 사채시장에서 큰손으로 유명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많은 노인들이 큰손이라고 하면 장영자를 뜻하는 걸로 알 정도였습니다.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군인 아내 시절이 이순자가 장영자를 따라 부동산 투기에 나서 연희동 집을 샀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한 장영자는 여러모로 다양한 탄탄한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 이철이로 육군방첩대 SIS 부대장 출신이며 중앙정보부 창설 요원으로서 정보 관련 업적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대북작전에도 개입했으며 김대중 납치 사건 등 여러 대규모 공안 사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박정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를 직접 지시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이철이는 핵심 라인이었습니다. 이따위 공로 때문인지 유신정우의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자의 형부인 이규광은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의 숙부로 장영자는 이순자 작은아버지 아내의 여동생입니다. 또한 당시 야당 지도자였으며 후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이 장영자의 사촌형부라는 주장도 있지만 차용해가 사망 이후 김대중은 1962년에 재혼하면서 이전의 처가와 인척 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1962년 이후로는 김대중과 장영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사건의 발단과 진행 1980년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처장이었던 정도영 육군준장은 어느 중년 여인이 군 부대 불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거액을 기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대장들과 아무런 인연도 없이 거액을 기부하고 있어 수상히 여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인은 36세의 장영자로 본명은 보각행이었고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으나 사실은 빚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곧 장영자는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고 각 부대에는 장영자를 조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1981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장영자 부부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었고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은 이를 국가안전기획부장 유학성에게 통보했습니다. 유학성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곧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1982년 4월 공영토건이 장영자에게 어음 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검찰 조사 결과 더 많은 기업이 어음 사기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1982년 5월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장영자 부부를 구속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장영자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을 찾아가 남편 이철이 과거 경력을 언급하며 특수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하라며 현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냈습니다. 공영토건에서는 빌려준 현금의 9배에 달하는 1279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렇게 받은 어음을 할인해 생긴 돈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며 동일한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어음의 총액은 7,111억 원이었고 이 중 6,404억 원을 할인해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종자돈을 제외하면 마치 폰지 사기처럼 무에서 유를 창출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지목한 3공화국, 4공화국의 10명의 부정축제액 총액이 85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장영자 부부가 받아낸 어음 총액은 7,111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GDP의 1.4%, 한국 정부 예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거액이었으며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조 9,100억 원에 해당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장영자의 전두환 처가와의 연관성 때문에 이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현금 한 푼 받지 않고 어음을 발행해준 점 등은 이러한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포항제철에 이어 업계 2위였던 일신제강과 도급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 등 여러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철이와 장영자 부부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몰수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이규광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30여 명이 구속되었으며 장영자의 집에 침입해 도난 사건을 일으킨 유명 절도범 조세영과 연루된 경찰관 8명이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조사 후 장영자 부부가 15개월 만에 49억 원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부는 하루에 1,089만 원을 쓴 셈인데 이는 당시 20평 아파트가 1,000만 원이 안 되었던 시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개월 동안 201억 원, 한 달에 13억 4천만 원, 하루에 약 4,5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사건의 여파,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5공화국의 주요 인물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유창순, 경제부총리 신병현, 외무부 장관 노신영, 문화공보부 장관 이광표, 법무부 장관 이종원, 검찰총장 정치근, 국가안전기획부장 유학성, 내무부 장관 서정화, 총무처 장관 김용휴, 재무부 장관 나홍배, 최신부 장관 최강수, 보건사회부 장관 천명기,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권정달, 교통부 장관 윤자중, 농수산부 장관 고건, 상공부 장관 서석준, 동력자원부 장관 이선기, 정무수석비서관 허화평, 사정수석비서관 허삼수 등이 그들입니다. 허화평과 허삼수는 즉시 경질되지 않았고 그해 말에 경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전두환에게 친인척의 이선, 후퇴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두환이 신임을 잃었고 청와대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박철원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 겸 정무비서관으로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텔레비전에 출연시켜 의혹을 잠재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장영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했으며 이순자의 아버지 이규동이 명성그룹을 뒤에서 봐주고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영자가 출소 후에도 사기 사건을 일으킨 점을 보면 이순자의 친정 식구들과 장영자의 사기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5공화국 정부는 이 사건을 무마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두 차례의 개각과 1982년 5월 민주정의당 당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병현 경제부총리는 이 사건으로 경질되었으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으로 서석준 경제부총리가 순직하면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은 제2의 장영자, 이철의 사건을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 시행을 전두환에게 건의했으나 기득권층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금융실명제는 1993년 문민정부 시기에 시행되었고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2차 장영자 사건, 장영자는 1992년 가석방된 후에도 용인술과 처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언론 보도까지 내며 다시 주요 은행 간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1994년 그녀는 다시 140억 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일으켜 4년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명 2차 장영자 사건으로 불리며 이 사건과 연루된 동아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도 영향을 미쳐 현임 은행장들이 사임하고 이들 기관들이 징계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3차 장영자 사건. 1998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장영자는 이번에는 조용히 살려는가 보다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2000년에 다시 국권화폐 사기를 일으켜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2015년 1월에야 석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 이철이가 감옥에 있는 아내를 정성껏 옥바라지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4차 장영자 사건. 2018년 12월 21일에는 출소 3년 만에 또 6억대 사기를 쳐서 구속되었고 2022년 1월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여담, 당시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은 장영자에게 그룹의 계열사인 코오롱건설을 매각하려 했습니다. 골동품 수집이 취미였던 이동찬 회장은 이를 계기로 장영자와 친분을 쌓았지만 주식 매각 직전에 장영자가 검찰에 연행되면서 이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찬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사기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장영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남매를 두었으며 이들은 이혼 후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전 남편은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장영자의 복잡한 팔자를 물려받았는지 남매 모두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장영자의 맏딸은 배우 김주승과 결혼해 딸을 낳고 한동안 잘 살았으나 장영자가 출소 후 또다시 사기 사건을 일으켰을 때 김주승의 제작사가 부도나고 김주승은 미국으로 도파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 일밖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김주승은 2007년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장영자의 아들은 2000년 국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장영자와 함께 구속되었으나 출소 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희귀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귀국했는데 알고 보니 과거 도피하기 전 사귀었던 여배우 차주옥이 그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아들의 자기 핏줄에 대한 애착을 느껴졌던지 장영자의 아들은 죽기 전 차주옥과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 부부가 되었고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아들은 유산 분배 문제로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망 후 차주옥이 그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장영자의 딸과 며느리 간 재산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장영자 부부 소유였던 땅에 지어진 일명 장영자 빌딩은 한동안 폐건물 상태였다가 소유주가 바뀌어 2014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장영자의 친언니는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과 결혼했는데 공교롭게도 장영자의 고종사촌 언니는 전두환 정권에 맞서던 김대중과 결혼했습니다. 이규광의 부인인 장영자의 언니도 김대중의 첫 부인의 고종사촌 동생이라서 이규광과 김대중은 사촌동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규광은 손 아랫동서라 김대중을 형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물론 전두환과 김대중은 어디까지나 사돈에 불과하여 촌수나 학렬을 따질 관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따지자면 전두환은 김대중의 조카 사위 뻘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전두환과 김대중이 친척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중과 장영자는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였으나 인척 관계는 이혼, 혼인의 취소, 배우자의 사망 후 재혼 등으로 소멸됩니다. 차용애가 사망한 후 김대중이 이기호와 재혼하면서 기존의 처가와의 인척 관계는 1962년부터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은 이규광이나 전두환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전두환과 김대중이 친척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김대중이 재혼하면서 법적으로는 인척 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